안녕하세요. 여행사진작가 본별입니다. 주로 여행하는 순간의 사진으로 많이 담아왔지만 최근에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멀리 떠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지금처럼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들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일상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계정은 저의 메인 계정인 본별과는 달리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게시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여행지도 거의 나가지 않아서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멀지 않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집순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지난 한 해를 대부분 집에서 지내다 보니 새로운 취미가 많이 생기며 집과 많이 친해졌어요. 풍경 사진을 많이 찍었던 예전과는 달리 음식이나 소품, 인테리어 사진과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사진은 좁은 공간에서 내가 의도하고 싶은 대로 여러 소품을 통해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해주는 일상 사진을 찍는 팁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진 구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풍경 사진만큼 일상 사진에서도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문에 저는 사진 작업을 할 때 가장 처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사진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사진에서 군더더기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잘라내고 내가 의도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예쁘게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예쁘게 정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크롭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 보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구도를 예쁘게 잡아 놓으면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격자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격자 기능을 활용해서 그 프레임 안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적절하게 잘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구도와 나쁜 구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가장 좋은 구도겠죠. 이쪽에서 사진을 보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3등분 해놓은 사진들 몇 가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3등분된 선 안에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가끔씩 조금 사이드에 물건을 놓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뒤에 있는 빈 공간에 뭐 다른 소품이라든지 인물, 배경 등으로 살짝 채워주시면은 밸런스가 맞게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심이 되는 공간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양옆에 이런 나무나 건물 벽면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올 수 있게 배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오늘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서 보시면 실내 사진들 특히 찍으실 때 어떤 구도로 소품을 찍어야지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소품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내 눈에 띄고 가장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소품을 정 가운데 두고 주변에 조금 자잘자잘하게 여러 가지 소품을 배치해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사실 사온 쇼핑해온 물건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한 이후에 주변에는 조금 잘리더라도 메인의 공간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조금 들러리 느낌으로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경 사진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프레임들은 정 가운데 위치해 있다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자전거를 가운데 세워놓고 나무로 밸런스를 맞춰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더 좋겠죠. 실내에서 찍는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음식 사진일 텐데요. 음식 사진들도 맛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게 찍는 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음식들을 좀 소품 찍듯이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음식을 보통은 프레임 안에 이렇게 굉장히 꽉 차게 연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
보통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조금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음식을 조금 프레임 안에 꽉 차게 옹기종기 붙여가지고 연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그랬을 때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음식 자체가 뭐 후라이팬이 예쁘다든지 커트러리나 식기가 예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테이블이 굉장히 푸짐하게 연출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예쁜 맛집 같은 데 가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메뉴 자체가 화려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치하셔서 조금 어지럽게 연출하시는 것보다는 하얗고 깨끗한 테이블 위에 예쁜 메뉴 하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도 굉장히 구도를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요 찻잔과 커피잔, 주전자랑 커피, 그리고 양옆에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을 맞춰주는 식으로 구도를 잡고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인 사진 잘라내는 작업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제가 촬영해온 사진은 원본을 보았을 때 군더더기도 굉장히 많고 조금 삐뚤어져 있게 보이죠. 이런 사진들을 1차적으로 크롭을 먼저 해줄 텐데요. 중심이 되는 공간을 먼저 잡아줍니다. 보면 이 네모 정가운데 있는 네모에 창문과 창문 앞에 있는 테이블을 가까이에서 보일 수 있게 잡아주고, 주변 공간도 조금 밸런스가 맞게 정가운데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채워주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면 완성되었을 때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 없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고, 조금 다른 사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목길 사진들 찍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골목길 사진들 찍을 때에는 땅에다 한 칸, 하늘에다 한 칸, 땅이랑 하늘 반반씩 한 칸 이렇게 나눠주어도 간단하게 구도를 잡을 수 있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간편하고 쉽죠. 중앙이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위치할지 딱 보면은 느낌이 오실 텐데요. 당연히 요 네모 프레임 안에 있는 낙엽이랑 단풍 정도겠죠? 요 부분을 지금 가운데, 정가운데 프레임에 오게 잡아주시고 구도를 또 한 칸 한 칸 주변 공간을 에워쌀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상사진인 만큼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사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침실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예쁜 바깥 노을뷰와 침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겠죠. 약간 화사한 사진으로 잡아주시고, 밝은 영역은 지금 보통 이런 사진에서는 보면 창문 밖을 많이 보여줘요. 창문 바깥의 밝은 영역에 노출을 살짝 줄여주시면은 바깥에 있는 이미지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도 하겠죠. 실내 내부 공간이 약간 이런 역광 사진에서는 어둡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을 살짝 밝기를 올려주어서 보면은 밖에는 더 잘 보이고 안에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원본에 비해서 사진의 밝기 조절이 좀 괜찮게 잘 되었고, 대비 같은 경우는 사진의 좀 빛의 진하기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비는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주면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소프트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비를 살짝 낮춰주시고, 밑에 있는 검정 계열 대비는 약간 진하게 그림자를 넣듯이 잡아주시면 이미지가 너무 가짜 같거나 그림 같지 않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면 원본에 비해서 크게 뭐가 막 엄청 달라지진 않았는데, 보여주고 싶은 곳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색온도 조절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색온도는 일단 이 부분 먼저 살짝 조절을 해놓고, 색온도는 많은 분들이 조금 따뜻한 이미지의 실내 사진을 더 선호하시는데, 따뜻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올려서 이미지를 조금 더 노랗게 만들어주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약간 푸른 쪽의 이미지 보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내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에서는 특히나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가 굉장히 또 예쁘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오히려
이런 색깔, 푸르른 색깔을 사용을 하면 더 예쁘겠죠. 보통은 파랑색은 좀 차갑고 이미지가 약간 너무 아침에 찍은 사진, 좀 푸르름한 사진을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쓸 게 아니고 약간 이미지에 색감을 살짝만 입혀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원본이랑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원본에 있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누리끼리한 색감을 하얗고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화이트 밸런스라는 용도 자체는 흰색의 균형을 맞추어서 조금 완벽하고 정확한 하얀색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감을 좀 더 연출하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마다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있어서 그 컬러를 한번 조금 만져볼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보면은 바깥에 있는 노을 부분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이겠죠. 주황색 부분에 와서 먼저 채도를 다 빼고 내가 고른 색깔이 정확히 주황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채도를 조금 올려서 강조를 해준다든지, 색조 부분은 이제 양옆에 빨간색, 노란색 쪽으로 원하는 색감으로 조금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은 요 주황색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대로 두고서 넘어갈게요. 강조해주고 싶은 컬러를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시기 좋은 곳이 바로 음식 사진이에요. 음식 사진에서 특히나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연출을 할 때 굉장히 활용하시면 좋겠죠.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오므라이스의 노란색을 조금 더 강조해주면 더 맛있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더 테이블 위가 생기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의 채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이 계란 부분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맛있어 보입니다. 훨씬. 밝기도 살짝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원본에 비해서 조금 더 생기 있고 맛있어 보이는 테이블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또 좋은 부분이 바로 커브예요. 커브는 밝기에서 곡선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 색의 영역을 그냥 하나, 둘, 셋 사진을 3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있는 점, 밝은 부분, 햇빛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부드럽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진에는 약간 진한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진하게 잡아주고 가운데 영역도 바뀌는 곳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요 벽면 실내 내부 부분들, 침대 화사하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있는 점은 특히 이 모델, 지금 앉아있는 모델의 옷과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잡아주셔도 좋고, 혹은 나는 약간 실루엣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살짝 더 눌러주면은 진해지겠죠. 저는 좀 더 밝게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인트 컬러도 했고 온도도 조금 따뜻하게 잡아줄게요.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은 이렇게 그냥 조금 칙칙해 보이는 실내 사진이었다면,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좀 더 따뜻하고 햇빛이 더 노을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 보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색들마다 좀 선호하는 톤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모든 사진을 일정하게 보정하지는 않지만 선호하는 톤의 계열이 명확해지면 대부분의 작업에 저만의 통일된 색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것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 양쪽 모두 즐기지만, 어떤 풍경들은 정말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사진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포스터 작업을 해왔는데, 가끔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그런 제 포스터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 기억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곳에서 그 시간을 그 공간의 주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이나물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린터 자체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진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화보다는 온라인에서 사진이 소비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디지털 작업이 인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사진 보정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앱손 P904로 출력할 때 다양한 프로파일을 설정해 보았는데 실제로 용지와 배경에 맞는 자동 설정으로 사용하였을 때 결과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전에 이나무를 작업할 때 하늘의 그라데이션과 안부에 있는 디테일이 항상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비행기 노을 사진은 해가 지고 있는 하늘과 이 구름 사이에 있는 보라색이나 푸른색 같은 비슷한 색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그동안 엽서나 스티커로 제작했을 때 이 그라데이션 부분이 마음에 들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P904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줬고 덕분에 이 붉고 푸르른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도록 추가 보정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사진에는 장기 보존 매트지 같은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일반 종이에 출력한 사진의 디테일보다 훨씬 더 세밀한 표현력이 마음에 들었고 이후에 인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좀 사진 전용 매트지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앱손 프린트 레이아웃 앱을 이용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서 놀랐어요. 이 앱은 필요한 기능만으로도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출력 조건을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PC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프린터를 받기 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이 크기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였는데 저는 작업실에 큰 물건 들여놓고 싶지가 않아서 프린터가 크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받아보니 P904는 집에서 쓰던 가정용 문서 프린터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포토 프린터 치고는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두기에도 불편하지 않았고 근데 결과물을 뽑아내는 걸 보면 머리카락 정말 한 올 한 올까지 표현하는 고화질이고 특히 어두운 사진 출력할 때 조금 더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하나씩 담다 보면 오히려 저는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예전보다 지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제 주변에 있는 더 많은 것들에 애정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꼭 여행지의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시선을 돌려서 기록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상사진은 접근하기가 쉽고 고가의 장비나 또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꼭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녁 시간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있었던 작은 기억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